정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뭐냐? 수투에 예전에 이 넓이가 이 넓이에 대한 계산 방법이 옛날에는 부정적분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뭘로 넓이를 풀었냐면 극한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를 넓이를 어떻게 풀었다고? 극한으로 풀었어. 넓이를 극한으로 풀었다고. 예시를 한번 보여줄까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로 빠져버렸냐면 미적분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정적분하고 연결을 시켰더니 문제가 아주 쉽게 됐다라는 내용이 미적분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y는 x제곱 1. 그럼 우리는 이 정적분을 넓이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우리는 계산했다 이 말이죠. 해보니까 적분하니까 3분의 1x 세제곱 0부터 1까지니까 3분의 1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지? 근데 이렇게 미적분을 적분과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정적분하고. 근데 그전에는 얘를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얘를 실제로 넓이를 계산해버렸습니다. 넓이를. 그 방법은 뭐냐면 얘를 잘라가지고 등분을 시켜가지고 등분이 아니네 지금. 등분이라고 봅시다. 얘를 등분시켰다 봅시다. 얘를 지금은 몇 등분 할 거냐면 4등분만 할 거고, 실제로는 몇 등분이냐면 n등분 할 거야. n등분.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무한대 등분 한다 이 말이겠죠. 무한대 등분. 얘를 아주 잘잘하게 쪼갰다 이거지. 잘잘하게 쪼개보면 그 하나가, 잘잘하게 쪼개면 그 하나가 뭐처럼 보여 지금? 뭐처럼 보이겠어? 이 곡선도 잘잘하게 쪼개면 뭐처럼 보인다 했어? 직선처럼 보인다겠지? 그게 미분 개념이었잖아요. 알겠어요? 직선처럼 보이는 거지 직선은 아닌 대신에 기울기를 갖고 있다. 그게 변화율이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도형도 뭐처럼 보일 거냐면 사다리꼴로 보일 겁니다. 보면 알겠지? 그럼 얘가 사다리꼴이면 도형을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겠지.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사각형보다는 더 크고 이 사각형보다는 더 작겠죠. 정말 이해됐지? 그러면 빨간 선은 지금 왼쪽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이렇게 구한 거고, 오른쪽 기준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그 사이에 끼어 있겠죠. 그러면 빨간색 기준을 우리는 S, 내등분 했으니까 S4로 놓겠습니다. S4. 그러면 지금은 얘가 지금 라인에 붙어 있습니다. S4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볼 수 있겠네. 가로는 얼마입니까? 지금 1을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로 고정이네요. 4분의 1. 얘가 n등분 되면 n분의 1로 바뀌겠죠. 요거는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높이는 함수값에 있죠. 왼쪽 함수값이 있네요. 왼쪽 첫 번째는 얼마야? 0이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얼마입니까? 얘를 4등분 한 것 중에 첫 번째 4분의 1을 함수에다 집어넣죠. 얘는 4분의 2를 함수에다 집어넣죠. 4분의 3을 함수에다 집어넣습니다. 얘는 그러면 4분의 0을 함수에다 집어넣네요. 그러면 곱하기 높이 4분의 0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n등분하면 n분의 0의 제곱부터 n분의 n-1의 제곱까지 가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초록색. 초록색은 표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파란색을 쓸게요. 얘를 T4라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는 4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4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n등분 하면 n분의 1의 제곱부터 n분의 n의 제곱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를 n으로 적으면 얘를 다 적으려면 힘드니까 얘를 뭐로 적을까요? 시그마로 적겠죠.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돼?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1까지네요. 0부터니까 죄송합니다. 0부터 n-1까지 맞죠? 0부터 n-1까지 4등분 할 게 아니라 몇 등분 할 거야? n등분 할 게죠. n등분 한 것 중에 분자가 지금 k의 제곱 이래 되겠죠. 지금 요식을 적은 거야 지금. 4등분 한 것을 n등분으로 바꿔가지고요. k에다 0부터 집어넣은 거야. 0부터 0, n분의 0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 n분의 n-의 제곱. 파란 거는 t n으로 가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얘는 1부터 n까지 n분의 k 제곱은 똑같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는 계산을 하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변수는 k고 n은 상수가 되겠죠. n은 상수니까 나갈 수 있겠네. 그럼 n세제곱에서 k제곱을 0부터 n-1까지 6 n세제곱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시그마 공식 시그마 k제곱인데 0부터 n-까지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굳이 계산 안 할 거고 우리는 1부터 n-1까지 공식 됩니까? 6분의 n-1 공식이 원래 뭐였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죠? 여기 n까지. 그럼 이 n자리 얼마를 집어넣을 거야? n-1을 집어넣을 거야. n-1, n, 2n-1. n-1, n, 2n-1.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적으면 6n 세제곱분의 n은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쪼개기는 당연히 얘보다는 현재 그림상은 얘보다 얘가 더 크겠죠? 그림이 다 다릅니다. 실에 그림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습니다. 오른쪽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들어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얘를 몇 등분 할 거야? n등분을 했고 무한대 등분 안 해죠?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이 얼마가 된가요? 세제곱분의 세제곱이니까 계수가 돼서 6분의 2 값은 3분의 1이 되겠지. 얘도 3분의 1이 되고 얘도 3분의 1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자,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sn보다는 더 s가 더 크고 tn보다는 작아져.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sn 리미트 tn 리미트 s는 사실 리미트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는 거 발생하겠죠. 계산했더니 왼쪽이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고 오른쪽도 3분의 1이 되니까 가운데도 3분의 1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정적분의 위 할아버지 격입니다. 정적분의 할아버지 부분구조법이랍니다. 도형을 잘잘하게 쪼개가지고 넓이를 보인다. 이 부분이 원래 정적분의 제일 앞쪽에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정적분 제일 앞쪽에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통째로 빠져서 어디로 갔냐면 미적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이제는 얘를 할 때 얘를 써도 되고 지금 얘를 써도 관계는 없다 이거지. 이제 어차피 똑같아질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요 식의 형태. 우리가 뭐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0부터 n-1도 가능하고 1부터 n도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 식, 요 식을 적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을 우리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작성을 할 수 있겠다라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구조법을 정적분으로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예전에는 극한으로 계산했는데 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했더니 아주 쉽게 계산이 되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겠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겠지. 이러한 식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프하고 x축하고 0부터 1까지 x는 0, x는 1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식이 안 보일 건데 이제 이런 식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그럼 요걸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야겠죠. 이 식을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선생님 거꾸로 했더니 요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쪼개가지고 그래프를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넓이를 구했구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됐어요? 1부터 n까지 가면 오른쪽이고 0부터 n-까지 가면 왼쪽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식을 적고 계산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이 수토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한번 적어볼까? 다른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불편하게 보이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sin 제곱 x sin 제곱 x 그래프도 그려본 적이 없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sin은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0은 0이 되고 다시 1은 1의 제곱 되겠지. 위쪽으로만 있겠네요. 위쪽으로만 있어요. sin 제곱은 sin 곱하기 sin이죠. sin 곱하기 sin. sin은 연소함수 맞죠? 곱했으니까 연소함수. sin은 미분 가능이죠. 우리가 아는 그래프 미분 가능이잖아요. 제곱도 sin 곱하기 sin도 미분 가능. 이 그래프는 미분 가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0부터 1 사이에 움직일 건데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 그러겠죠? 이런 그래프가 2분의 파이, 여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원래는 사인이 이렇게 됐던 것이 제곱을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미분 가능이 되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실은 0에 가까운 수는 더 작아지잖아. 0에 가까운 수는 더 작아.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든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말 되겠어요. 현재 여기가 파이입니다. 파이.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파이까지 넓이를 식을 적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in 제곱 n분의 k 파이. 와우, 무슨 말인지 이 식은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연습을 해야 돼.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는 얘를 쪼갰을 거 아니야. 쪼갰지. 그럼 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n분의 파이가 되겠죠. 식은 잘못된 애가 n분의 파이가 되네. 맞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n분의 파이, 세로의 길이는 이 값을 사인에 집어넣은 거지. n분의 k를 집어넣은 거야. 1부터 n분의 1을 집어넣고 n분의 2를 집어넣고 n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n분의 1 파이부터 집어넣네요. n분의 k 파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식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식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직사각형이 가로고 얘가 직사각형 세로의 합이 되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를 의미하고 있다.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얘를 가지고 정적분해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제곱은 우리가 지금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적분 했으면 사인 제곱 종류는 어떻게 구하지고 적분 안에 까먹었지? 사인 제곱 적분이 안 됩니다. 사인은 반각 공식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예요. 얘를 적분하면 2분의 1은 2분의 1x.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은 원래 2분의 1이 있었고, 사인 2x를 적분하면 합성함수에 2x가 미분한 걸로 나눠줘야 되지. 사인 2x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2분의 1 파이, 여기다 파이 집어넣으면 0이네요. 0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요건 아직 몰라도 돼. 왠지 이러한 식의 표현이 정적분으로 연결이 되더라.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러한 식의 시계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면 이러한 식의 표현 연습 몇 번 합니다. 쉽게 나오는 것은 지금 y는 x 제곱 해봤죠. 뭐 해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식 유도하냐면 원뿔 공식 유도합니다. 원뿔 공식. 원뿔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그 다음에 9도 공식을 유도합니다. 9 공식이 뭐죠?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냐? 그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극한으로.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돌아가면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구분구조법이 이제 뭔 말인지 모르면 도형을 함수를 그래프를 잘잘하게 쪼개가지고 이거였어. 잘잘하게 쪼개가지고 우리는 넓이를 구했더라 이거죠. 그거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쉽게 구해지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우리가 함수 중에서 좀 유명한 함수들이 뭐냐면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문제. 기함수를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죠. 우함수 맞죠? y축 대칭 맞잖아. y축 대칭은 미분 불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y축 대칭이만 되면 된다 이런 말이지. 이 그래프가 불연속이 돼도 관계는 없겠죠. 그러지? 이 우함수는 y축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면 무조건 우함수로 부릅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무조건 얘는 이 점을 지나야겠죠. 이 기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난다. 우함수는 뭐 그런 것은 없다. 대칭이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구간이 대칭적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는 정적분이면 x축 위에는 양수, x축 안에는 음수죠.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정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기함수에 대해서는 0이 되겠네. 뭐 그래프로 보이잖아요. 오른쪽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합동이 되겠죠. 얘는. 근데 둘 다 양수니까 얘는 우함수에 대해서는 0부터 a까지 2배 하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구간이 범위가 대칭적으로 나온다. 0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얘는 기함수. 이 기자는 홀수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거야. 원점 대칭이라고 해. 두 번째는 얘는 우함수는 짝수 우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다함수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나올 거고, 다음에 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거고, 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거고, 기하고 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지? 자,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는 어떻게 되겠냐. 자, 우함수를 동그라미 칠 거고, 기함수를 세모로 체크를 할게요. 됐어요? 다시. 우함수를 기함수 들을까요? 기함수를 동그라미 칠 거고, 우함수를 체크를 할 거야. 색깔로. 이렇게. 우 더하기 우는? 우 더하기 우는? 우일까요? 기일까요? 우겠죠. 우. 빼기는? 우. 곱하기는? 우. 나누기는? 우. 기 더하기 기는? 기. 빼기는? 빼기도 기야? 빼기도 기? 곱하기는? 지금 잘못했죠. 여기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야죠. 여기다 칠게요. 곱하기는? 기 곱하기 기는? 우입니다. 좀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지. 쌤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기에 제일 쉬운 거, x. 제일 쉬운 거야. 우에 제일 쉬운 거, 우에 제일 쉬운 것은 사실은 1인데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어.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어. 알았어? 1이 제일 쉽긴 한데, 그래서 x 제곱을 넣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인은 기함수죠. 사인은 기함수잖아. 사인은 기함수면 현재 우리가 판단은 뭐냐면 우기만 판단할 거면 사인 대신에 x를 넣어가지고 우기만 판단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됐어요? 이런 거. 자,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사인 x제곱. x제곱은 이건 아직 안 배웠네. 합성함수니까 사인 x. 얘는 뭐야? 기지. 기죠. 근데 기 더하기 기는 긴지는 알지만 사인 x 대신 뭘 집어넣어? 그럼 x를 넣어버리라고. 우기만 판단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계산이 형태가 나와버리죠. 홀수만 있으니까 기함수다 이거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각이 좀 더 쉬워졌죠, 이제. 기, x를 넣었죠? x 나누기 x. 1이 됐네요. 무가 됐습니다. 곱하기. x 곱하기 x는 x제곱. 나누기는 x. 무가 되겠죠. 우기. 더하기는 없어요? 우기 x제곱 더하기 x니까 형태를 말할 수 없겠지. 빼기도 말할 수 없겠네요. 곱하기는 x제곱 곱하기 x 3차네요. 3차 기. 나누기는 기 되겠죠? 됐어요? 물론 조심할 점이 있겠죠? 부모가 0이 되네 0이 안 되네 요거 있겠네요. 요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합성함수.
뭔 말이야?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봐라 했지. x제곱에 x제곱을 집어넣었다? 뭐가 되죠? x제곱 x제곱은 x 4제곱 됐지. 뭐가 됐습니까? 우함수. 우기는 x제곱에 x를 넣어버린 거죠. 우함수. 희기는 기우 안 했다. 기우. 기우는 x에다 x제곱을 넣었죠. 우함수. 희기는 기함수. 되겠네. 꼬꾸라 되냐? 뭐라고? 우함수 체크냐? 지금 다 우냐? 오케이. 이 우가 짝수함수죠?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곱하기처럼 생각해가지고. 됐어요? 우를 곱하기처럼 생각해서 짝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홀수는 별로 안 나오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은 x하고 x제곱을 넣어서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 sin x제곱 sin x제곱 sin이라는 함수는 기함수고 거기다 x제곱을 집어넣은 거죠? 기함수에다 우함수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기함수에다 우함수를 집어넣은 거죠?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집어넣은 거지. 우함수가 되지. 기함수 뭐라 생각해? x라고 생각해보자. x제곱을 집어넣은 우기만 판단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우함수가 되겠다. 우가 체크. 우함수? 알겠나요? 다른 거 해볼까? 우기가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코사인 x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게 힘들어지겠지. 물론 수를 집어넣다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3차함수 집어넣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얘는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죠. 기함수에서 기함수를 집어넣었다. 얘는 기함수가 되겠다 이거죠. 됐어요?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을 때? 범위가 대칭적으로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의 응용은 이렇게 되겠지. 응용은 투투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얘는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얘는 선대칭이죠. 그럼 이 점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이 점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위, 아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여주면 이거는 아마 수투에서는 조금 언급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언급이 될 겁니다. 기함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여기가 그러면 P라고 봅시다. P. 그러면 뭐가? 대칭적으로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P-A가 P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로는 P-A는 P도 수일 거고 P-A도 수일 거니까. 됐어요? 이 정도 레이시오 들어봅시다. 기함수 얘가 x 세제곱이고 얘는 x-5의 세제곱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인티그럴 -2부터 2까지 x 세제곱 dx 정도의 느낌이라면 얘는 인티그럴 x-5의 세제곱 얼마까지일까요? 5-2니까 3부터 7까지 d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평행이동에 대한 식으로도 풀 수는 있지만 기함수적 특징, 얘는 5,0의 점대칭이다. 3부터 7까지는 여기가 5고 3은 여기 2칸, 7은 여기 2칸. 아하, 0이구나. 기함수적 특징. 이게 요 범위가 일단 중요하다 이런 말 되겠죠 일단은. 알겠어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 그래프가 여기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릴 거예요. 그럼 이 점이 지금 이 식을 x-5의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범위가 식은 어떻게 돼? 인티그럴 3부터 7까지 x-5의 세제곱 플러스 3 dx 이렇게 되겠죠. 얘를 보면서 얘가 느껴지면 이건 고수고 얘를 보면서 얘가 느껴지기는 잘 안 느껴지겠지. 잘 안 느껴지겠지. 얘를 보면서 나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힌트는 딱 그거야. 여기가 5,3인데 5인데 3하고 7은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너무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정적분을 계산해야겠지. 알겠나요?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 말이냐? 얘를 지워볼게요.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이 기함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프는 달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원점 대칭일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놈과 요놈의 합평이라 했죠. 요놈이 어디로 들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네요. 다시 말해서 뭐가 돼?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가로 여기는 간격이고 세로는 3이네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로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얘를 이게 기함수에서 출발해서 어떤 점대칭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점대칭인지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하겠지요. 그런지 그 점대칭이 대표적인 얘가 기함수부터 출발한 겁니다. 기함수를 가지고 평행 이동해서 점대칭인 걸 갖고 있는 애들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되겠다 이런 말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러면 점대칭인 대표적인 또 누구 있어? 우리가 지금 기함수인 것은 3차함수가 있겠죠? 3차함수는 기함수도 아닌 것도 있겠죠? 하지만 3차함수 무조건 점대칭이 된다고 했네요. 변곡점의 대칭이잖아 무조건. 맞습니까? 그럼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이 점의 점대칭이니까 이거의 간격이 확실히 이 점대칭의 대칭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요건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지. 요것이 확인이 안 되면 문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맞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놈을 마이너스 fx로 하고 얘를 p로 합시다. 이 점을 p, 3이라 할게요. 여기는 p 마이너스 4, p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범위까지 설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3차함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점,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을 판단하면 요 위치와 요 위치가 대칭이 된다는 것은 좀 직감적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구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했죠. 알겠나요? 요 점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 위치는 정확하게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3차함수이니까 모든 3차함수 다 이렇게 생겼어.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인티그럴 p-4부터 p 플러스 4까지 fx dx라는 얘를 점대칭의 특징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 부분의 넓이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8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 기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 범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함수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함수 같은 경우는 연산이 조금 쉬워지는 경우는 있잖아요. 연산이 쉬워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 그러겠지. 왜냐면 이런 거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나, 0부터 2까지 두 배 하나. 연산 조금 쉬워질 수는 있지만 그냥 계산해도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값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함수는 0이 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하겠다 이거지. 굳이 계산을 쉽게 하겠다 해서 이 점대칭적인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자, 우함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함수 대표적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제곱 dx가 나오면 우리는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제곱 dx 해서 두 배를 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배 3분의 1x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해서 2배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얘도 어떻게 응용이네. 그래프가 이놈이 평행이동이 되겠죠. 평행이동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x-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보라 대칭적이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두 배를 하겠다. 요 생각이 첫 번째. 첫 번째 생각은 1부터 5까지 x-3의 제곱 dx를 하겠다. 얘는 2배에 3부터 5까지 3의 제곱 dx를 하겠다. 그러지? 좀 더 가면 얘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굳이 여기서 3부터 5까지 하지 않고 얘를 원형으로 가져가서 0부터 2까지 x제곱 dx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는 뭐 연산해도 그렇게 별 차이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fx는 x제곱으로 시작한 식입니다. 됐어요? gx는 mx로 시작하는 식이겠죠. 이렇게 x이니까 이 점이 3이야. 이 점이 1이고 얘가 5야.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f에서 g를 fx에서 gx를 이렇게 빼겠죠. 빼가지고 구간 1부터 5까지 dx를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나올 거야? 무조건 x-3의 제곱으로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이걸 이용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쑥쑥쑥 이렇게 넘어가면 계산이 쉽게 될 거다 생각을 하면 이것보다는 x제곱이 훨씬 쉽죠. 1부터 5까지 해서 여기서 2배가 된다는 생각은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기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기 좋아. 굳이 안 하더라도 얘 하지 말고 x제곱으로 갖고 가서 계산하면 좀 더 쉽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좀 더 올렸어.
얘가 이제 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5 그렸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우리 이 문제를 볼 때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첫 번째 방법은 인티그럴 1부터 5까지 fx dx인데 얘는 선대칭이니까 얼마부터? 1부터 3까지 가도 되고 3부터 5까지 가도 상관없겠지. 어? 연산이 쉬워지는 것은 요놈이 더 쉬워질 수 있겠네요. 수가 작으니까 연산도 없이 쉽겠지, 바로 하려면. 그러지? 그러지 않고 얘를 나는 뭘로 이용할 거다? 원형으로 가져가겠다. 원형으로 가져가겠다. 여기 첫 번째 생각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 생각이 판단이 돼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은 연산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알겠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가 들어가면 얘를 이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4, 5, 25 그냥 써버리고 그지? 2배에 0부터 2까지 x제곱 dx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알겠어요? 이게 뭐 판단이에요? 이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생각했을 때 됐어요? 자, 우함수는 실은 봐보세요. 이렇게 하나, 그냥 하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해석을 해야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할 때 좀 더 쉽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지. 알았어요? 근데 기함수는 확실히 편합니다. 기함수는 확실히 편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기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수2에서 나오는 우기 판단은 가항함수 형태니까 주로 가항함수 형태니까 차수적인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할 필요 없다? 홀수함수는 안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계산 짝수함수만 하면 되겠다. 짝수함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빨라지기는 편해지긴 하더라 이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 좀 연습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성질적인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합치고 나눠주고 상수 앞으로 빠지고 두 개를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C, CB는 AB 정적분의 위치가 바뀌면 A부터 B까지 B부터 A까지 바뀌면 이거 마이너스 뜻은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은 뭐 아는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이거에 똑같습니다. 우기에 대한 판단해달라는 소리니까 여기 문제 예시 나왔네요. 마이너스 T까지죠. 그럼 여기에 우함수는 기함수는 할 필요 없다. 우함수만 할 건데 우함수도 어째 두 배를 해서 할 거다 이거죠. 두 배를 해서 할 거다 이거죠. 이 말입니다.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제 요거 식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되고 그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하고 뒤로 넘어가서 넓이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에 대한 연습을 좀 몇 번 할게요. 자,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가 지금 여기 나왔네요. 지금 가장 간단하게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x축을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생각이고 이상은 정적분은 양수 x축 위하고 x축 아래는 x축 아래는 음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함수 마찬가지로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것도 F에서 G를 빼냐, 요거 G에서 F를 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F에서 G를 빼면 요 부분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여가 넓이가 정적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점을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두 그래프든 한 그래프든 그래프를 먼저 개형을 대충이라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양수, 음수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알아야겠죠. 교점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가 나와야 교점이 발생하면 교점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구하면 되겠지. 누가 위아래에 있는 건지 알면 그럼 중간에 교점이 발생하면 이 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알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판단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는 자,
부분의 넓이는 현재 A가 지금 양수죠.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죠?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맞습니까? 예?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얘를 정적분하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음수잖아, 정적분은 지금. 그렇지? 그럼 얘는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했다가 이렇게 절대값 붙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띈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 맞아야죠. 그래서요? 이 넓이는 이제 정적분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양수음수에 대해 판단하면 A가 상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요? 정적분이 양수냐 음수냐 판단하자 이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 됐어요?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도 관계는 없겠죠.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 중이냐면 지금 요거 계산하는 중이에요. 요거요? 알파 마이 x 마이너스 알파. 자, 얘를 자칫 요렇게 계산이 많이 돼 있어요. 그지? 요거 적분하면 뭐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해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야. 좀 짜증나는 식이 나올 거야. 다시 베타 집어넣어서 알파를 집어넣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가 많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고. 알겠나요? 됐어요? 그렇게 연산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산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습니다. 얘를 우리가 지금 요거 하는 중이에요. 요시 적어놓을까? 적어놓을까? 요거 연산하려고 합니다. 는 A의 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본 듯한 식이죠. 어제 연산할 때 해줬죠. x 플러스 1의 4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알파부터 베타까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베타가 더 크니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dx. 무슨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알겠어? 모르겠어? 이거 자냐? 하지 말아라. 알겠지? 이제는 적분한다 이거죠? 적분 3분의 1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상수니까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뭡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상수고 x 마이너스 알파를 적분하면 2분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근데 알파를 집어넣으면 다 0이 되죠.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베타만 집어넣으면 끝나겠네요. 자, 베타를 집어넣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의 세제곱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남네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됐어요? 다음 그림 하나 그려주고 이거는 좀 쉬었다가 우리들이 증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 알파, 이거 베타. 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fx는 ax-알파의 제곱 x-베타야. 그럼 얘 넓이는 현재는 정적분은 지금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보려면 얘가 음수고 위로 보려면 양수가 되는 게 확실한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이 양수 음수는 그래프 그려봐야 됩니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는 것을. 얘는
넓이는 여기 넓이는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하면 현재 a가 양수겠죠? a는 양수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양수고 4제곱은 양수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 양수가 되겠네요. 넓이를 쓴 겁니다. 정적분은 현재 그림상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증명을 너희들이 요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됐어요? 그 다음 그림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이 두 개는 증명할 줄 알아야 나머지 증명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나머지 문제 외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증명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증명해보고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알겠어요. 선생님 저 교정하러 가야죠. 교정?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예, 그냥 몇 시에? 한신대 정하고 좀 소화집이 거기 있어 지금. 이씨, 좀 더 하고 10분만 할게. 그림 그려줄게. 자, 일단 외우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이 6은 3하고 2가 나와서 6분위가 나온 겁니다. 여기 12는 3하고 4가 나와서 12분위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림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돼. 그 수가 배치가 됩니다. 얘는 2차 함수, 얘는 3차 함수. 그러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4차 함수로 가겠죠. 그림만 보여주려는 거야. 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저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저 부분에서 0이 되는 AR?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는 12. 쟤는 4, 5, 20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입니다. 얘는 반드시 안 있어도 마찬가지 됩니다. 틀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 얘는 5, 6, 30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입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아니더라도, 자, 선생님이 이런 그림이 있다 이거야. 그림이 있는 게 증명은 다 이 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다 증명이 된다고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은 당연히 2차하고 3차 제일 많이 보겠지. 4차는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그래서 공식 잘 안 외워주는 경우도 있어. 알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놓는데 이제 이런 그림들. 적었나요? 2차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거 또 가능하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도 가능합니다. 2차일 때. 단지 얘는 최고차 계속 바뀌지 않죠. 얘는 최고차 계속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서 이렇게 그림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도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어려운 그림인데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3차하고 2차. 3차하고 2차가 여기서 접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겠죠? 3차에서 빼버리면, 2차 빼버리면 어차피 접하는 거가 한 점이 나온다. 그가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가 되겠어요. 똑같은 식으로 이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다. 실제 다음에 너희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그림이 있으면 그냥 계산 한번 해보고 이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공식이 좀 이용이 되니까 알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다. 이 정도 이거로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되겠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지금 쉬운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이게 정적분 할 때도 좀 얘기거리가 되는 정적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알아두면 조금 문제 푸는 데는 도움 받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공식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 이차함수 공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증명 한번 하고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나머지 공식들도 여기까지는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차까지는 한번 증명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나와요. 얘는 간간히 한번 나오시니까요. 여기 까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공식을 아하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A 절대값 다 해야 돼. 지금 이제 넓이니까 원래 절대값 다 해야 되죠. 원래 여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현재 다 A 양수 그래프 뭐 그려진 거야. 실제 넓이 식은 다 절대값이 붙어 있겠지. 그래야 넓이가 되니까요. 얘는 정적분 할 때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림 하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잖아. 3차 함수까지는 그래프 확실히 보이는데 그 다음 그래프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종료용으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볼까요? 연습해보세요. 두 가지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식, 왜냐면 여기 연산도 들어있잖아요. 연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2차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없지만 3차는 차이가 많아. 알았어? 좀 쉬었다가 정리하고 한 가지 아까 하자는 거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30분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구 해봤어? 3차? 나오면? 안 해봤어? 연산을 한번 해봐야지. 아, 이렇게 연산하면 좀 쉽구나 하는 연산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지금 해보라는 거야. 다음은 좀 내려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6번부터 무기에 대한 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고 정답권의 표현된 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게요. 우함수네요. 우함수. 다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했네요. 그러면 우기 곱하면 기가 되겠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까지. 기하고 5를 곱했으니까 기 할 필요 없겠죠. 기하고 5니까 할 필요 없네요. 뭐만 남아? 얘만 남는다. 그렇죠?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기니까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오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러겠죠? 얘는 무슨 함수? F는 기함수. 그죠? XFX는 우함수. 이렇게 하면 기함수 할 필요 없죠. 얘는 뭐야? 우함수니까 해야 되고 얘는 기함수니까 할 필요 없다. 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2 상수는 앞으로 빼버립시다. 마이너스 2 있고 x, fx, dx가 남는다. 이 말이 되겠죠? 왜냐면 2배의 얘랑 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2, 2배의 마이너스 5 해서 21로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5배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은 이제 이런 함수들. 대표 문제 하나씩 만들어 가볼게요. 자, 0부터 4까지 FTDT는 상수입니다. 적분 변수는 t이고 t에 관한 식에다가 적분해서 0부터 4까지 됐으니까 얘가 상수니까 얘를 c라고 불러놓으면 fx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가 되겠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c는 0부터 4까지 t로 써도 x로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t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 dt 하면 c에 관한 식이 등장해서 조건 사라지고 0부터 4까지 집어넣으니까 c만 남습니다. 그래서 c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a부터 x까지 ft dx. 자,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첫 번째 여기다가 a를 넣어본다. 첫 번째 x 자리에 a를 넣어보면 a부터 a까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은 a제곱 마이너스 4a. a는 0하고 4가 되는데 양수가 있으니까 a는 4가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얘를 뭐한다? 미분해본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 fx는 2x 마이너스 4. 그쵸? fx는 2x 마이너스 4. 이거는 뭡니까? fa니까 fa는 지금 4니까 4가 나오겠네요. 이 대신 a부터 x까지 ftdt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요거에 대한 거 해볼게요. 이제 범위가 아까는 a부터 x가 있는데 x부터 x 플러스 1까지예요.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가요, 문제? 더 물어볼까? 그 전에 했던 것을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를 미분하면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얘를 d dx 얘를 원시 함수를 라지로 쓰면 fx-fa가 되겠죠. 이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fx의 원시 함수를 fx라고 라지 fx 넣으면 얘를 미분하면 f'x고 주의사항은 우리가 이거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fn은 상수입니다. 상수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얘는 그대로 fx가 되겠다. 이 이름이죠. 그쵸? 얘를 이해하면 요 식도 가능하겠네. 이 식도 얘를 미분하면 f'x라는 것은 얘를 미분할 건데 얘를 ft라고 놓으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를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f 프라임 x 플러스 1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돼서 얘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된다. 오, 이러면 안 되겠네요. 선생님 잘못 났어요? 얘가 fx인데 얘를 ft가 넣으면 안 돼요? 그러죠? 얘를 g로 바꾸면 g 프라임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해되시죠? 다음은 이 내용입니다. 항상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인티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식입니다. 이 식은 보면 2부터 x까지인데 적분 변수가 t예요. 적분 변수가 t인데 시간에 누가 들어있어? x가 들어있다는 거야. 적분 변수가 t이면 적분은 t에 관한 식을 적분할 건데 이 x는 상수가 되겠다 이거죠. 요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적분 변수가 t인데 t에 관한 식은 적분할 수 있는데 미분할 수 있는데 이 x는 적분 변수의 x는 상수 개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안 된다가 아니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x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나오고 나서 미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좌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미분하면 얘는 x 곱하기 이 식은 적분 변수는 t인데 정적분은 이 적분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적분은 구간이 중요합니다. 2부터 x까지. 그럼 이 식은 x에 관한 식이야. 알겠죠? 요것만 읽어낼 줄 알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곱미분,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fx.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충분히 곱미분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오른쪽씩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t식에다가 x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x fx 이렇게 나온다. 아시겠죠? 요거만 할 줄 알면 이 문제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요거 풀려면 적분 변수가 t인데 적분 변수 식 안에가 x는 상수가 돼서 끄집어 내놓고 미분을 해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할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문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뭐 극한으로 표현된다.
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자, 앞으로 식은 다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얘를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ft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요거 계산하면 fx f0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식이 이렇게 쓰면 좀 편했죠? x분의 fx f0 얘가 의미하는 뭔가요? f 프라임 0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요 식이 의미하는 것은 f 프라임 0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모르면 한번 이렇게 적고 가면 보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하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식을 먼저 보면 힘들어집니다. 이걸 고지고대 푼다고 이런 걸 적분해서 3부터 3 플러스 h까지 넣어가지고 h로 나눠가지고 극한을 보낸다 이렇게 갈 건데 그렇게 풀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그냥 fx로 보자 이거야. fx로 보고 이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h분의 fx를 적분하면 라지 f로 쓰고 3 플러스 3h 마이너스 f3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뭐야? 평균 변화율, 극한 순간 변화율 되겠죠? 근데 분모가 얼마입니까? 3 플러스 h에서 3을 빼야 되니까 3h가 정상꼴이야. 그럼 3이 뛰쳐나오고 이 식은 3배의 라지 f 프라임 3 이 말이겠죠. 얘는 3 f3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f 여기다가 3만 집어넣어서 마무리 쳐라 이런 말 되겠죠. 자, 이런 폼의 형태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 풀면 훨씬 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된다고? 그냥 이런 걸 fx로 넣는다 이거죠. fx로 넣으면 이런 라지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1 마이너스 2h 분모가 이러면서 요놈을 빼면 3h가 정상꼴 곱하기 3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 의미가 이 식의 의미가 f1 곱하기 3 이렇게 따른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절대값이 있네. 더 필요 없어. 그냥 ft라고 넣을까요? 시험 보려고? 한시 시험 보고 그 20분 동안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그러네. 어제 그 시험지를 가져갔었지? 네. 요거 지금 좀 갖다 줄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냥 여기 앉아서 하라. 자, 요것도 한번 절대값이니까 뭐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보지 말고 그냥 이걸 그냥 FT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절대값 보지 말아요, 일단. 볼 필요 없어요? 절대값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요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0 이 말이죠. 얘는 뭐건 f 프라임 송소리 죄송합니다. 소리 아니라 라지죠. 그렇지? 그러면 놈이 f 뭐가 된다? f0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f0 이제는 f0이니까 f0은 뭐야? 0 집어넣으면 절대값 5a네요. 는 2a제곱 마이너스 3 a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식이 불편하면 그냥 fx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느낌상 그만 모르면 이런 걸 그냥 ft라고 놓고 문제를 적으면 됩니다. 볼까요? 이런 걸 뭐라 넣는다고? 그냥 ft라고 놓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라지 f x 마이너스 f 1 이런 뜻이네요. 얘가 오면 이제 f 프라임 1 스몰 f 1 이 말이네요. F1은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K-1 이 말이에요. 시그마 K-1을 구하라 이 말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식 아니죠? 됐어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지만 지금 그냥 이놈을 그대로 해석하면 쉽게 해석이 된다 이런 느낌이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와. 이건 좀 어렵게 보이는 느낌상 어렵게 보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네, 똑같습니다. 지금 얘를 어떻게 봐?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1 이렇게 보면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 있으면 x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가 스몰 f 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은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1만 이거 필요하니까 x 플러스 1은 1을 넣으면 2분의가 되겠네요. 2분의 1의 f 1이 되겠고 오른쪽 식은 지금 한번 적으면 이렇게 적어지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체크를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체크하는 게 뭐야? 극한이니까 첫 번째로 집어넣어봤어야 됩니다. 원래 극한이니까 한번 집어넣어보는 게 첫 번째는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됐네요. 1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0이 됐고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야 된다. 아, F1은 0이 된다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된다? 요 식도 의미하는 거야. x-1분의 fx-f1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 f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f 프라임 1 이렇게 되겠죠. 보이나요? 이놈이 지금 4가 되니까 f1은 0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우리 뭐 해야 됩니다. 계속 뭐가 나옵니까? 지금 미분계수식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변화율식 계속 나오는 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도 하고 우리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선생님과 같이 풀었던 문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다음에 너희들이 했을 때 조금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